처음은 한 편의 드라마로 시작됐습니다. 바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였죠. 일본에서 이 드라마가 처음 방영된 2003년. 당시 일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렵고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배용준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이러한 편견을 단숨에 깨부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보아와 같은 가수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일본 현지와 전략에 기반한 활동으로 일본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결과였기에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현상으로 정의하는 한류와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배용준은 일본 팬들로부터 연사마라는 극존칭으로 불리며 단순한 배우를 넘어서 한류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 현상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지요. 연사마라는 극존칭으로 불렸던 배용준은 당시 일본의 중장년층 여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2004년 배용준의 첫 일본 팬미팅 당시 나리타 공항은 6천여 명의 일본인 팬들로 인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다만 겨울연가로 시작된 초기의 한류 열풍은 일본 중년 여성들만의 전유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들이 연사마와 지우이메를 외치는 모습을 보며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은 모습에 흐뭇해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이들이 나이감 못하고 주책에 빠져있다며 조롱과 패러디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년 여성 세대들은 압도적인 경제력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류에 거침없는 소비를 쏟아붓습니다. 일본의 버블 시대에도 인기가 많았던 한국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필이나 개은숙과 같은 가수들이 대표적이지만 이들을 한류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어디까지나 엔카 가수로서 인기를 얻었고 현대의 K-팝과 같은 한국 문화의 장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 최초의 한류의 시작을 연 작품은 겨울연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버블 시대를 청춘으로 보냈던 일본 중년 여성들의 연애 감수성을 되살리며 한국 드라마가 일본 대중문화에 깊이 스며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사마와 지우이메 그리고 요나짱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청춘과 함께 억눌렸던 삶의 탈출구가 되어주었고 이들이 보여준 소비는 단순한 문화적 기폭제를 넘어 한류라는 거대한 사회적 신드롬을 만들어냈지요. 당시의 어머니 세대가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란 일본의 어린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 한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한류의 시작이었습니다. (2007년) 일본의 정상급 아이돌로 올라서는 데 성공한 동방신기를 필두로 카라와 소녀시대 그리고 빅뱅과 같은 한국 아이돌들이 일본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으며 신드롬이 시작되었지요. 2차 한류는 이전 1차 한류 열풍의 중심이었던 드라마가 아닌 K-팝이라는 음악 문화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기존 일본 아이돌들이 보여주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등장한 K-팝 가수들은 춤과 가창력 그리고 외모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 아이돌들의 완벽한 상위 호환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류는 더 이상 중년 여성 세대만의 취향에 머물지 않고 젊은 여성들에게도 폭발적인 반응을 끌며 한국 요리와 패션, 화장법까지 유행하기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국가적 재난은 일본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자제하는 분위기로까지 이어졌죠. 여기에 한일 관계의 악화가 겹치면서 일본 방송에서 한류 드라마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물론 돈독오른 한일 양국의 기획사들이 일본 시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진출한 사례들도 더해지며 일본인들에게 한류에 대한 피로감을 느껴지게 만든 원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류의 성장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던 혐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코리아 타운이었던 시노쿠보와 추루마치를 중심으로 혐한 메시지와 헤이트 스피치를 적극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동조하는 일본인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혐한 발언을 하던 이들이 한류에 감화되어 전향을 했던 사례들이 존재하였죠. 이렇게 냉각의 기류가 흐르던 한류는 201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가 동시에 터지면서 일본 전역을 강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본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요리 문화에까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몇 달간 단기 유학까지 하는 경우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은 니칸 카프르,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일 커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 현상을 낳게 됩니다. 일본의 10대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한국 제품이 아니라면 그냥 촌스러운 것으로 인식이 되었고,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과 일본인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각자의 나라에서 부러움을 얻게 되며 이들의 국제 연애가 한국과 일본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이전의 한류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한일 양국의 정치적 상황이 냉각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연사마와 중년 여성들로 시작된 일본의 한류는 이제는 젊은 세대로 확산되며 일본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으며 일본의 평범한 번화가를 돌아다녀도 자연스럽게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며 이제 한류는 더 이상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흔적이 되었습니다.